이제는 이런 좀 구도가 명료해졌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는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뭐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이재명 대표랑 각이 딱 안 섰던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본인을 겨냥하는 발언에 대해서 가타부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제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의 이 대결 구도가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먼저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대장동 비리 어떻게 된 거냐? 샴푸 썼는데 그게 하늘에 떨어진 거였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늘 거짓말을 하지만요. 지금의 거짓말은 성격이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걸 못할 정도라면 저분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무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야 한동훈 위원장이 토론한다 그러면은 좋겠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방적인 상황은 안 나올 겁니다. 공격할 요소가 많아서 안 받을 걸 알고 제안했겠죠. 오히려 출마하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출마하면 토론도 하고 하겠죠. 자, 1대1 토론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어느 언론사든 언제든 사회를 누가 보든 김어준 씨가 사회를 봐도 한동훈 저는 응할 테니까 이재명 대표 화답하시오. 이런 신경전. 근데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또 참전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1대1 토론에 대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총선 전에 이 1대1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을 요청을 했을 때 사실 어떤 그 여당의 대표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당 대표들과 함께 만나는 것도 고려해 보라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런 취지로 따른다면은 사실 보수 정당의 대표 둘, 진보 정당의 대표 둘 그렇게 해서 다자 토론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1대1로 저는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천하제일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검사 때 수사하고 기소할 때 그런 얘기고 이 토론이라는 건요 말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철학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내세우고 주장을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단체장을 3번이나 했어요. 이 단체장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복지,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안에 이게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싶겠죠. 하지만 이 토론이라는 게 모두가 그렇지만 무슨 정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함량을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 이게 1대1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수정당, 진보정당 2대1로 한번 화끈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토론합시다. 왜 피하세요? 왜 도망가세요? 이런 아마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듯 싶습니다.